그래도 비용 처리가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절대 할부나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남 임 차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설명드려 볼 텐데요. 요즘에는 이런 질문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렌트나 리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나 렌트를 했는데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시불 구매나 그냥 할부 구매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도 비용 처리가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절대 할부나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차량 비용 처리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사업자로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업자는 할부나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차량 가격에, 그러니까 매각 판매 가격의 10%를 부가세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그대로 잡혀버립니다. 그게 차량을 취득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그랜저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를 하게 되면 1년에 800만 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럼 5년 동안 이 4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모두 경비로 처리하게 되겠죠. 그럼 이 5년 된 차량을 만약에 2,200만 원에 매각을 한다면 이 2,2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10%, 즉 200만 원은 부가세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엄청나게 잡히겠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 구간까지도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종소세 신고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비용 처리한 거 이상으로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폐차할 때까지 타실 분들 아니면 차량을 할부나 일시불로 구매해서 비용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산 취득한 걸로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승용차인데, 그러니까 카니발 9인승처럼 차량을 취득할 때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도 아닌데, 승용차도 왜 부가세를 납부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납부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세무사를 못 믿고 엄청 따졌는데 이게 내는 게 맞습니다. 불합리하지만 뭐 법이 그렇다니까 따라야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법을 또 파고 들어서 네, 잘 이용을 해야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을 2번, 그리고 비용 처리도 2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장기 렌트로 비용 처리를 다 하고 차량 반납 시에 주행거리가 적고 또 사고 이력도 없다면 최종 인수가보다 중고 거래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반납하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이걸 인수해서 판매하자니 취등록세 7%를 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을 것 같고 또 인수하느라 또 시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바로 중고차 쪽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렌트로 이용하다가 인수해서 또 주행하다가 또 매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세금 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고객의 상황에 맞게 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장기 렌트 리스 관련해서 이런 고급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보는 이 장기 렌트 리스 영업사원들도 아시는 분들만 아는 그런 정보예요. 보통 렌트나 리스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비용 처리되고 사고 처리 다 해주고 건강보험료 할증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 24년도 2월부로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지역가입자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업자가 할부나 일시불 구매로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렌트나 리스보다는 총 비용 면에서는 더 저렴해요. 높은 확률로. 하지만 차량을 매각할 때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구매하셔서 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비용 처리를 했을 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렌트나 리스가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산차는 렌트, 수입차는 리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공식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뭐 100%는 아니지만 8, 90%는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부는 대출 상품이죠. 법인 단독 승인이 난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대부분 연대 보증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추가 대출 시에도 한도에 영향이 있고요. 대표자 개인 신용조회를 해도 그 연대보증인 정보가 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 받을 때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추가로 전액할부로 진행을 하더라도 차량가의 10% 정도는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취득세 7%, 그리고 공채나 탁송료, 기타 부대 비용으로 해서 10% 정도는 현금으로 초기 비용이 필요하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원들이 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리 측면이나 또 사고 시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험료가 할증되면 뭐 법인 차량 모두에게 할증이 다 적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사업용 차량으로는 장기 렌트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카니발 9인승 차량을 가지고 부가세 환급 2번, 그리고 비용 처리 총 2번, 그러니까 차량 한 대로 할부 대비 뭐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 처리를 2배 가까이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컨남 임 차장이었습니다.